예, 반갑습니다. 한월종합건설의 한노석입니다. 저희 이제 한월종합건설은 2012년부터 건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이 건설 혁신 사업이죠. 현재 이제 건설의 가장 큰 문제는 추가 비용입니다. 추가 비용이요. 건설 분쟁 1위가 추가 비용인데요. 예전에 이것이 하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건설 기술이 좋아지면서 하자는 많이 낮아졌는데 건설 시스템이 이제 복잡해지면서 추가 비용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건설 현장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뭐고 또 다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뭐냐? 저는 이제 두 가지 원인에서 찾았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계획적 기준의 부족이죠. 계획적 기준이 부족이요. 자, 우리가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설계는 먼저 건물에 대한 규모, 그리고 구조, 그리고 기능, 이러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한정된 시간에 많은 우리가 계획을 다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획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빠지거나 잘못되거나 모순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하게. 예? 왜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누락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모순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계획적 기준이 부족해지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건축적 기준의 부족이죠. 건축적 기준의 부족이요. 자, 우리가 이제 계획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를 갖춘 건설회사와 공사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많은 계약 조건과 도면, 시방서, 내역서, 뭐 이러한 계약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시잖아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계약 서류에 건축적 기준이 빠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건축에 대한 품목과 품질, 그리고 자재, 이러한 기준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는요,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시공 과정에서 건축주하고 시공자가 툭하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겠어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갖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한번 짓고 나면 10년은 늙는다, 뭐 이러한 얘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건축적 기준이 부족하게 되면서 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추가 비용, 이거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추가 비용을 우리가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인을 확 뒤바꿔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족한 계획적 기준과 건축적 기준을 다 채우면 되잖아요. 참 쉽죠?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부족한 계획적 기준과 건축적 기준을 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채우는 데는 두 가지만 바꾸시면 돼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건설 부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건설 부조요. 자, 우리가 현재 건설의 3대 협력 관계자는 건축주하고 그리고 설계자, 시공자, 그죠? 이 세 분이 우리가 3대 협력 관계자인데, 이분들이 그 역할이, 건축주는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구상을 하겠고요. 그죠? 구상을 하겠고, 설계자는
그 구상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시공자는 당연히 또 건축을 맡아서 하는 이 분업구조로 돼야 되는 거죠. 분업구조로. 근데 이 분업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분업구조에는 계획 단계에 시공 전문가가 빠져 있는 겁니다. 분업이니까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획상에 있는 시공 결함을 미리 제거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 결함이 시공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서 재시공, 추가 시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가 협력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업 건설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 구조를 분업 구조에서 협업 구조로 바꾸자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건설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건설 방식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시공을 하는 이런 단수형 건설 방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설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기능 이러한 기준만을 가지고 시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수형 방식에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단수형 방식에는 우리가 건설에서 건설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축적 기준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품목과 품질, 자재 이런 검토가 부실하게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기준이. 그죠? 이 부실이 결국은 또 시공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서 재시공, 추가 시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가 끝나면 모의 건축을 통해서 건축적 기준을 만든 다음에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복수형 건설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복수형 건설 방식이요. 자, 그래서 건설 방식을 단수형 방식에서 복수형 방식으로 바꾸자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가 협력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부족한 계획적 기준과 건축적 기준을 다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먼저 재시공, 추가 시공이 없어지면서 추가 비용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 따라서 갈등이나 분쟁은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새로운 가치가 다시 창출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시스템 혁신 건설입니다. 현재 시스템 혁신 건설은 한월종합건설에서 아주 성황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건축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면서 짓기만 하는 건설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추가비가 없는 건설로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추가 비용 예방 기능을 갖춘 시스템 혁신 건설이 건축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건설에 대한 문제와 해결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기존에 짓기만 하는 건설과 또 새로운 시스템 혁신 건설을 비교하면서 한번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설의 3요소, 건설의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의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 그 다음에 건설의 방식이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건설의 3요소를 이렇게 정의와 구조와 방식, 이 세 개를 갖고 건설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짓기만 하는 건설의 정의는 뭐냐? 새로운 건설을 만드는 것. 간단하죠? 새로운 건설을 만드는 것. 한마디로 짓기만 하는 겁니다.
이 짓기만 하는 정의, 이게 언제 생겼냐? 우리가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때가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화가 시작이 되지만 또 건설의 산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부흥기죠. 건설의 부흥기. 그죠? 이때 이제 생긴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이때 수요 공급의 원칙으로 봤을 때, 짓고자 하는 건물은 많은데, 지을 사람이나 짓는 회사는 부족한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죠. 이때 그러니까 건설 기술자들이나 건설 회사가 대박이 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현실은 그럼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현실은 그럼 어떠냐? 현실은, 수요 공급에서 볼 때, 짓는 건물은 아주 줄었고, 짓고자 하는 사람들, 기술자나 건설회사는 또 포화 상태입니다.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건축주, 수요자가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건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건설의 특징은 뭐냐? 하나의 계획에 하나의 집만 짓는 겁니다. 계획 하나에 집 하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 건축주 한 명에 공급자, 시공자 한 명입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 대부분 건축주는 비전문가예요. 시공자는 또 전문가고요. 자, 그러면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게 건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도 이 정의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건설 구조죠. 건설 구조. 현재 우리 건설 구조는 분업 구조입니다. 이 분업 구조 역시 우리가 이제 2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구조가 전문화 분업화잖아요. 그죠? 이 전문화 분업화는 생산력입니다. 생산력. 그죠? 목적이. 오직 생산력인데 이것도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빨리빨리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빨리빨리 이 문화가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빨리빨리 짓다 보니까 어떤 과오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과오가 생기냐? 부실 시공이 된다든지 하자가 많다든지 결국 또 이런 부실 시공이나 하자도 건축주에게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도 현실에 맞게 또 바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건설 방식인데요. 건설 방식. 우리가 이제 현재 짓기만 하는 건설의 방식은 단수형 방식입니다. 단수형 방식. 다시 말씀드려서 계획만 수립해서 바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 빨리 줘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졌냐면 계획 다음에 이제 건축적 기준을 마련을 해놓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건축적 기준이 빠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의 품목과 품질, 이 자재에 대한 기준이 빠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툭하면 싸우는 거잖아요. 이 건축적 기준이 빠져 있으니까 서로 관점이 틀린 거예요.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그러니까 이 건설 현장마다 이 분쟁이 많은 거거든요. 이 건설 방식도 그래서 현실에 맞게 건축주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 혁신 건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시스템 혁신 건설은 이제 한마디로 먼저 이제 기존에 짓기만 하는 건설의 정의와 구조와 그다음에 방식 이 세 가지 이 3요소를 확 바꿔놓은 거로 바꾼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시스템 혁신 건설의 정의는 뭐냐면 추가 비용이 없이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것. 자, 우리가 아무리 잘 지면 뭐예요? 그죠? 분쟁이나 갈등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 고객님들은 떠나간 후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자, 어떤 산업이든지 고객이 떠나는 산업은 이게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비가 없이
어떻게 하면 잘 짓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어차피 정의를 추가비가 없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으로 바꿔놨으니까 당연히 건설 구조도 바뀌어야죠. 그죠? 당연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협업 구조로 바뀐 거죠. 협업 구조로. 자, 우리가 건설의 3대 협력 관계자가 건축주하고 설계자하고 시공자인데, 이 건축주하고 설계자, 시공자가 사실은 처음서부터 똘똘 뭉쳐서 협력을 해야 한 개의 건물이 제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건축주는 전반적인 건물에 대한 거를 구상을 할 때 또 많은 자문을 설계자가 해주고, 또 설계자가 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가 그 설계 안에 있는 계획 안에 있는 시공적인 결함, 하자라든지 부실 시공 요인이라든지 시공적인 결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문을 해서 미리 제거를 하면, 그죠? 훌륭한 건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래서 건설 구조도 분업 구조에서 이제 협업 구조로 바꿨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방식인데요. 짓기만 하는 건설은 이제 단수형 방식인데 빨리빨리 져야 되니까. 지금 시스템 혁신 건설의 방식은 복수형 건설 방식입니다. 복수형 건설 방식이요. 이 복수형 건설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 계획 수립을 다시 말해서 우린 전문 용어로 설계라 그럽니다. 설계. 세울 설자, 계획계자.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 자, 그럼 설계하는 목적이 뭐냐? 이 계획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에 대한 구조, 규모, 기능,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기준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모의건축을 하는 겁니다. 모의건축. 이 모의건축을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적산이라 그럽니다. 적산. 쌓을 적자에다가 세마센자. 그래서 세마면서 쌓는다. 이게 모의건축이잖아요. 그죠? 이 적산을 하는 이유는 뭐냐? 목적은. 적산을 하는 목적은 건축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적산을 하는 겁니다. 건축적 기준이 뭐냐면 건물에 대한 품목과 품질, 그리고 자재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단수형 방식, 기존에 짓기만 하는 건설에서는 이게 빠진 겁니다, 이게. 이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모의건축을 끝난 다음에는 모의평가를 하는 거죠, 모의평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견적이라 그럽니다, 견적. 볼 견자에다가 쌓을 적자. 쌓은 것을 본다. 그죠? 쌓은 것을 본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견적하는 목적은 뭐냐? 금액적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금액적 기준. 수량과 금액을 적용을 해서 금액적 기준을 정해서 보면 우리가 예산이 내는 게 있잖아요. 예산이요. 그래서 예산과 비교해서 너무 많으면 줄이고, 이럴 때 이제 건축적 기준을 갖고 줄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모의 건축을 하고 모의 평가를 한 다음에 시공을 하면 왜 싸우겠어요? 그죠? 최시공, 추가 시공이 일단 없고요. 그러다 보면 추가 비용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설도 이렇게 현실에 맞게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담을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책에서 본 게 있는데 좀 충격적이라, 아직도 이제 제가 기억에 생생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이 한국인 친구의 집에서 한 보름 정도, 한국을 구경하면서, 충격적으로 받은 충격을 이제 쓴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게 미국 분이 이제 한국 친구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날 공교롭게도 이제 한국 분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러 갈 계획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이제 방문을 같이 했는데
한 10분 정도 모델하우스 한번 이 한국 분이 돌아보더니 바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분이 깜짝 놀라서 벌써 계약을 해? 언제 입주하는데? 한 3년 후에. 입주할 아파트가 어디 있는데? 저쪽에. 그 보니까 이제 기초공사 하거든요. 오 마이 갓. 3년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벌써 계약을 해서 돈을 줘? 우린 그래.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 분은 굉장히 한국이 엄청난 신뢰사회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대단한 신뢰사회다. 3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아파트 계약을 하고 돈을 주네. 자, 그리고 강릉 쪽에 구경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놀러 가는 거니까 고속도로를 안 가고 이제 국도로 갔겠죠. 근데 원주 정도 지나가다 갑자기 미국 분이 스톱 그러더래요. 그래서 옆에다 이제 차를 세우고 앞을 보니까 사고 많은 곳, 이런 팻말 많이 보셨죠? 사고 많은 곳 팻말이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거 이쪽 지역에 이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 그걸 알려주는 팻말이야. 이 미국 분이 오 마이 갓. 아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알았으면 빨리 고쳐야지. 저 팻말만 걸어놓으면 되는 거야? 우린 그래. 언제가 고치겠지 뭐. 그럼 미국 분이 오 마이 갓.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출발을 했는데 또 이제 대관령 넘어서 막 돌아오는데 또 스톱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차를 세우고 앞을 보니까 낙석주의. 또 많이 보셨죠? 낙석주의 팻말이 딱 써 있는데, 저 산 위에서 떨어지는 바위 조심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인이 또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아니, 운전하는데 산 위에서 떨어진 바위를 어떻게 조심해. 바위가 떨어지는 줄 알았으면 빨리 고쳐야지. 이게 건설의 선진국 문화와 후진국 문화, 이 차이 같습니다. 그죠? 제가 또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한 30년 정도 이제 제조업을 하다가 처음으로 내공장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축하 겸해서 난을 하나 사들고 갔는데, 이 친구, 인사하자마자, 뭐 건설회사 다 그러냐? 계약하기 전에는 뭐 다 해줄 것 같이 그러더니, 막상 계약을 하니까 뭐가 빠졌네, 뭐가 잘못됐네 이러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야. 돈 더 달라는 얘기지. 이게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제가 건설회사 대표라는 거 알거든요.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챙기지. 그랬더니 이 친구, 내가 건설 전문가냐? 어떻게 내가 꼼꼼하게 챙겨? 그러니까 전문회사한테 맡기는 거지.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까지 결과만을 중요시하면서 짓기만 하는 건설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추가비가 없는 건설로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추가비용 예방 기능을 갖춘 시스템 혁신 건설이 건축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